H방송 주간 뉴스핑 3월 셋째 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문은 강력한 기독운동 프레어 어게인 시작, 7월 광명교에서 출범식, 한국교회 대부흥 견인 4개월 대장정. 총회는 3월 7일 의정부 광명교에서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한 2021 프레어 어게인 출범식을 갖고 4개월간의 기도운동 시작했다. 프레어 어게인 출범식에 참여한 총회 지도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임하기를 염원하며 강력한 기도운동을 다짐했다. 무엇보다 프레어 어게인은 교단이 견지하는 성경적 보수를 세계교회로 흘러보내는 목적을 가진 기도운동으로 교단의 정체성과 사명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프레어 어게인 출범 감사예배는 서기 김한성 목사 사유로 시작했다. 예배에서 부총회장 송병헌 장로가 기도로, 부서기 허은 목사가 성경 봉독으로, 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설교와 축도로, 총무 고영기 목사가 광고로 순서를 맡아 섬겼다. 프레어 어게인 출범 감사예배는 한국교회 대부흥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는 자리였다. 또한 프레어 어게인을 통해 교단 소속 1만 2천여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와 사모들의 기도의 샘이 터져 세계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마음모아 간구했다는 내용으로 기독신문 일면에 톱으로 강력한 기도운동 프레어 어게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드미션 신문입니다. 월드미션 신문은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운동 펼친다. 세계교회 연합기도운동, 각 연합단체와 함께 사순절 부활절 기간 기도 요청.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운동이 펼쳐진다. 세계교회 연합기도운동본부 공동대표 윤보한 감독은 지난 3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신관 4층 크로스로드 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세계 부활절 한마음 기도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세계 부활절 한마음 기도행동은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송태석 목사, 세계한국인 기독총연합회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김기덕 목사, 미래목회 포럼 이사장 정선직 목사,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병권능 목사 등 국내 연합단체와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와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민승기 목사, 유럽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장황영 목사 등 해외 여러 기관이 함께 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정유균 목사의 기도에 이어 참여단체장의 인사 및 기도 행동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월드미션 신문은 일면에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운동 펼친다라는 제목자의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공고입니다. 한국기독공고는 교단 코로나 속 어려운 교회 돕기에 안간힘, 총회장 어려움 겪는 교회를 위해 전국교회 힘모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립대상교회를 비롯한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도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총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1차 전국 모금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말부터 2차 모금을 진행 중이다. 2차 모금액은 총 119개 교회가 참여해 4억 8,252만 8,700원 3월 8일자 현재 모금액입니다. 모금됐고 지난해 3월 1차 모금 시에는 전국에 708개 교회가 참여해 11억 5,823만 원이 모금된 바 있다. 총회 사회봉사부의 집계에 따르면 총회 모금액 이외에도 각 노회가 개별적으로 지출한 금액만 해도 총 2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전국 모금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동방성장교회 및 상가임대교회 등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존폐 위기에 내몰린 교회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총회의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기독공보는 일면에 교단 코로나 속 어려운 교회 돕기에 안간 힘을 쓴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공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성결신문입니다. 한국성결신문은 백영모 선교사 무죄, 법원 불법 총기류 소지 증거 없어 2년 7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 벗어. 2018년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백영모 선교사가 최근 필리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필리핀 마닐라 RTC 백호 법원 재판부에서 백영모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선교사는 이로써 이른바 셋업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으로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영모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동일한 사건에서 2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수사 또는 함정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는 상급법원 판례도 판시했다. 현지 법원도 백선교사 사건이 셋업 범죄일 가능성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성결신문은 일면에 백영모 선교사 무죄라는 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찬투데이입니다. 크리스찬투데이는 여성 이사 선임 총신대 정관 입회라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소강석 합동총회장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 표명, 선임된 여이사 3인 모두 우리 교단 소속 아냐. 사회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학교 정의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이사 15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합동총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정의사 선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했다. 사분위가 선임한 이사 명단에 타교단 여성 3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사분위는 대학 평의위원회와 총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총신대 정의사 후보 2배수 추천을 요구하면서 성비균형 고려를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총신대 법인은 이사 자격 요건에 목사 및 장로를 명시하고 있다. 예장합동총회에서는 여성이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어 직영신학교인 총신대는 학교 정관상 사실상 남성만 이사가 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사분위가 학교 정관에 어긋나게 이사진을 구성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소강석 목사는 정의사 체제로 전환된 것을 모든 총회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선두에 활동했다고 교육부와 사분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소 목사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 있다. 교육부가 사분회에 총신대 이사를 모두 다른 교단의 여성으로 선임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총신대 운영 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또 본교단 헌법과 학교 정관에도 위배되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 비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으로 크리스찬투데이는 일면에 여성이사 선임 총신대 정관 입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오보입니다. 기독교오보는 다음 세대에 향한 복음 전수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 고신총회 70주년 1차 컨퍼런스 개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고신총회 70주년 컨퍼런스가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달 25일 안양 1심교회에서 개최했다.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준비위원회와 고신언론사가 공동 주최하는 컨퍼런스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1차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성령원 교수와 박치욱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강영구 목사의 사회로 박영호 총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준비위원 강학근 목사가 기도하고 컨퍼런스의 기획과 실무를 맡아 준비해온 권수경 교수의 강사 소개가 있었다. 이상은 기독교부에 실린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수와 교회를 튼튼히 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면에 톱으로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신문입니다. 기독교신문은 저출산 문제로 교회학교 위기 심각, 시대에 맞는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위기는 가수가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맞물려 교회학교는 황폐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교회엔
다음 세대 양성 문제가 화두였는데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대학들은 서울의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저출산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특단의 해법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기조 내용으로 2020년 출산율 0.84명으로 전 세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삶의 질을 개선해 정년기에 육아할 수 있도록 교육에 앞장서야 된다는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 미달 사태가 현실화되고 지난달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계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전년 0.92명에 비해 0.08명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교회 학교의 존폐 위기가 심각하고 지속된 저출산 문제 생기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현재 한국 교회 학교의 존폐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에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학교의 획기적 개혁이 절실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기독교 신문은 일면에 톱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교 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사렛 신문입니다. 나사렛 신문은 제66차 총회 연구회차 취소, 67차 총회 연차회의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 한국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총회 지도자들의 방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3월 30일자로 예정되었던 제66차 총회 연차회의 취소를 국제총회 감독회에 요청하여 관할 국제총회 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제67차 총회 연차회의는 국제총회 감독에 내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인 올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 올 10월 중에 제67차 총회 연차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변수는 코로나19다. 신민규 감독은 만약 코로나19로 이번 10월에도 총회 연차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는 다시 내년 3월 중 총회 연차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총회 연기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본다는 내용으로 나사렛 신문 일면의 톱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HEB 방송은 주간 뉴스 브리핑을 매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매주 주간 뉴스 브리핑을 낼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여기는 HEB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